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휴림로봇입니다. 휴림로봇 최근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최근 실적 반영해서 재무분석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림로봇은 산업용 로봇, 지능형 로봇 생산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죠. 로봇 업체로는 최초로 상장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은 2021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즉 최근 4분기를 반영을 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휴림로봇의 자산은 2019년에서 2020년 큰 폭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상당한 큰 폭의 증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채 증가가 주요 원인인데요. 당시 차입금이 크게 늘어났고요. 전환사채가 약 332억 정도 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시 부채는 478억 원 가량 늘었고요. 자본도 451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분기의 수치를 보면 2020년 대비 16% 정도 감소를 해서 자산은 1134억 원으로 다소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표이사가 변경된 부분이 나오고요. 2020년 또한 2020년 7월달 태안중공업 지분 투자한 내용 약 60% 정도죠.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휴림로봇은 2020년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차입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태안중공업 등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결국 태안중공업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6억 원에 불과합니다. 많이 그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진 않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이 관계기업 투자에 이제 많은 부분을 투자한 내역이 보실 수 있습니다. 파라덱 신기술 투자조합 보시면 65억 투자한 거 보이시죠? 일단 태안중공업 종속기업 투자에는 6억 원임에 불과하고 관계기업 투자에 65억 투자했고요. 또 다음 보시면 금융자산,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600억 넘게 투자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역을 좀 살펴보면 뉴지랩 6억 원이고요. 휴림 ANC 전환사채 투자에 19억 원, 태안중공업 전환사채 매입한 거 9억 원, 삼부토건이 제일 많습니다. 628억 원 주식에 투자했네요. 휴림로봇 이제 이 건축 토목 중공업 분야의 투자가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차입한 금액보다 투자금이 더 많았죠. 역시 부족한 금액을 유상증자로 약 50원 가량 마련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9년에서 2020년 갑자기 기업의 외형이 커진 이유를 확인해 봤고요. 간단하게 종합을 해보면 기업의 유상증자죠. 주식을 팔거나 차입금, 그러니까 자금을 땡겨서 결국엔 관계기업, 종속기업, 타기업에 투자를 하고 금융자산에 투자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0년 늘어난 자산 930억 중에 대부분이 삼부토건 약 650억 원 가량이죠. 주식 투자를 했고요. 관계기업 투자, 파라덱 신기술 투자조합 1호에 65억 원 투자했고요. 유형자산 취득에도 약 60억 정도 쓴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현금이 228억 원 228억 원 남은 거죠. 결국에는 2021년 1분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영업으로 26억 원 벌었고요. 거기다가 갖고 있는 현금 10억 원을 써서 유형자산 32억 원을 취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간단한 기본 이해를 갖고 지금 본격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면 다소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0년 급격한 자산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을 해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 저는 이렇게 기업이 회사의 이름으로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이익으로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요. 자금을 땡겨서 금융자산을 구입하거나 타기업 투자를 한 이런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의 세부적인 자산 구성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는 대로 역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죠.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502억 원, 전체 자산 중에 44%입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다음은 현금성 자산이 23%고요.
전체 자산 대비 23%고요. 269억 원 가량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하고 관계기업, 금융자산, 관계기업이 아니죠. 금융자산을 제외하고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대해 봤는데요. 자산 구성입니다. 유형자산이 이제 168억 원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다음은 매출채권 81억 원, 재고자산 47억 원, 이렇게 보입니다. 종속 관계기업 투자에 22억 원 정도 있는데요. 금융자산에 비해 좀 미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타법인 투자 관련해서는 종속 관계기업 투자보다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는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결국에는 이 휴림 로봇 단기 순이익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유념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전환사채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년 대비 2020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지만요. 지금 그럼에도 277억 원 이렇게 잡힌 걸로 보입니다. 추가 사항으로는 2021년 1분기에 약 4억 원가량 상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입니다. 기업의 총 자본은 625억 원이고요. 비지배의 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3천만 원 수준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금은 약 173억 원 늘어났어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이 641억 원으로 전체 자본의 100%를 넘어서고 있죠. 이건 하나만 보더라도 저 개인적인 투자 원칙에 벗어나는 종목이죠. 저는 참고로 자본잉여금이 전체 자본의 40%를 넘어서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자본 구성을 가지고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당연히 좋게 나옵니다. 보시는 대로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81% 나오죠.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는 판단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분기를 반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업 손실은 났지만 단기 순이익이 발생한 거, 이걸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겠죠. 영업에서는 적자를 받는데 어떻게 순이익에서 이익을 받는지, 이게 지금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ROE나 펄을 계산하게 될 경우 당연히 좋은 수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단기 순이익으로 반영되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실질 영업, 본질적인 영업으로 낸 성과가 아닌지, 일시적인 이득인지 영업 부분 이외에 부수적인 성장이나 활동은 아닌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특례 상장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그럴 경우 코스닥 상장사는 4화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죠.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2017년 이후 계속 적자인 상태이니까요. 별도 기준입니다. 금융수익,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영업 손실은 났는데 어떻게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지 이제 그 내역을 보시려면 금융수익을 들여다봐야겠죠. 유의미한 부분을 보시면 공정가치 금융자산 451억 원 평가이익이 있습니다. 즉 영업실적은 적자였지만 단기순이익 흑자를 낼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20년 기준이죠. 그런데 이 평가이익은 실질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죠. 영업 현금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이 됐습니다. 차감이 된 거죠. 다시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이 451억 원이 마이너스로 잡힌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질 현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단기 순이익으로만 회계상 수치로 잡힌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2021년 1분기에는 금융자산이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230억 원 가량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분기 단기 순손실에 반영이 됐습니다. 회계상
뭐 반영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기타 이익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매각 예정 유동자산 평가 이익 105억 원 가량 이런 수치가 잡혔고요. 뭐 자산을 처분할 예정으로 잡힌 일시적인 이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준을 갖고 단기 순이익 수치만 본다면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곤란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퍼와 ROE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이해를 갖고 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단기 순이익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렇게 매각 예정 유동자산 평가 이익분 이렇게 좀 잡힌 거랑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잡힌 거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영업 손실에 비해서 높게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세부 구성 내역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하였고요. 219억 원 잡혔고요. 영업손실 82억 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반대로 252억 원 기록했네요. 2021년 1분기를 반영한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손실은 더 깊어졌습니다. 더 적자가 심해졌고요. 단기 순이익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매출액보다 높은 금융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업이 본질적인 영업의 성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살펴본 투자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 순이익 실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이점은 2021년 1분기, 즉 최근 4분기죠. 금융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2020년 대비 봤을 때. 결국에는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는데요. 긍정가치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230억 원 잡혔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주식이 떨어진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투자한 주식, 삼성생명 주식, 파라덱 주식, 삼부토건 주식 등 해가지고 2021년 1분기 222억 원 손실이 잡혔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인해서 지금 2020년 대비 2021년 1분기를 반영한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이익을 봤는데 2021년 1분기에는 손실을 봤죠. 주식이니까 높고 낮은 파동이 있겠죠. 어차피 현금이 들어온 수치가 아니고요. 회계상 수치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기 순이익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런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해서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단기 순이익을 토대로 산출되어지는 EPS나 퍼나 ROE만을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재무제표를 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셔야 보다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현금 흐름입니다. 2020년도를 놓고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390억 원 잡혔는데요. 실질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10억 원이죠. 실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한 겁니다. 2021년 최근 4분기도 마찬가지고요. 즉 2020년 조정 내역을 좀 더 살펴보면 실제 현금이 아닌 현금이 들어온 이익이 아닌 내용이죠. 매각 예정 비유동자 평가이익 위에서 살펴본 105억 원 그리고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이익 451억 원 다 위에서 살펴봤죠. 즉 이런 이익으로 잡힌 금액이 현금이 들어온 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재고자산이 61억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생산 후 판매하지 못한 분량이죠. 이 부분도 차감해야겠죠. 이렇게 단기 순이익과 영업 현금 흐름의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발생하게 된 겁니다. 2021년 1분기만 따로 떼어서 현금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 단기 순손실이 172억 원 났습니다.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으로 21억 원 현금을 벌어들이긴 했고요. 다음에는 평가 손실이 있었죠. 금융자산 230억 원. 즉 단기 순이익상 손실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된 거죠. 특이사항으로는 매입 채무가 14억 원 가량 증가했네요. 매상값을 잠시 주지 않고 있는 거죠. 미뤄두고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기업의 지금 영업 현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기업의 자산 중 실제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산, 순영업 자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영업 자산, 그러니까 여유 자산을 확인해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비영업 자산은 보시는 것처럼 단기 금융상품, 금융자산 등등 관계기업 투자해서 807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이 500억 원 가량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여기 부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비영업성 금융부채를 차감해야겠죠. 차입금 등 전환사채 이렇게 계산을 하면 365억 원입니다. 807억에서 365 차감하면 순비영업 자산이 441억 원이죠. 기업의 여유 자금입니다.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 돈 자체가 기업이 차입금과 전환사채로 조달했다는 점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익으로 이런 구성을 보였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초반에 살펴봤듯이 2020년 급격하게 늘어난 자산 대부분이 차입금과 전환사채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기업은 순영업자산 184억 원이죠. 즉 184억 원으로 현재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ROIC 계산을 해봤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즉 기업은 실질 본연의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투자하실 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ROA가 22%고요. ROE 40%입니다. 기업은 보통 레버리지 활용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수치로는 부채 활용을 잘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 모두가 지금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감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상장 주식수를 기준으로 퍼를 계산하면 약 5배 정도 나옵니다. 순비영업 자산을 제외할 경우 8배로 낮아지고요. 일단은 이 퍼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평가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본질성 영업 기준으로 봤을 때 OPS를 기준으로 한 퍼가 보다 현실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지금 OPS 반영한 퍼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죠.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 주식수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표가 다소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액주주 비율이 높다는 거죠. 지금 소액주주 비율이 약 78%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보시면 ROE를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약 4,964원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지금 1,150원 정도죠. 1,150원 수준입니다. 어제 수치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판단하기에는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을 놓고 적정 주가를 분석하면 약 4,900원 정도 나오지만 실제 기업의 주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괴리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에는 2020년 단기 순이익, 2021년 기업의 순이익에 대해서 시장은 적절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단순하게 지금 저평가된 퍼만 놓고 이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들여다봄으로써 기업의 실질 사정과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